자, 오늘 8월 6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8월 시작하고도 시장이 계속 좋은데 종목들이 한번 올랐다 하면은 시가총액 상관없이 기본 20%씩 오르기 때문에 먹을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고점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나 전 고점 근처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따라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들도 많은데 지금 남과 비교를 하면서 조급함만 갖지 않는다면 충분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좋은 종목도 많지만 여전히 윗골이 길게 달리는 지독한 종목과 호가창에서 개인 투자자를 꼬시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수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조정도 없이 그냥 끝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야 될 말은 없고 그냥 고점에서 커다란 음봉이 뜨기 전까지는 편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빠짐없이 오버나잇과 스윙 투자, 어차피 시초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버나잇만 적당히 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미국 증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잃는 날보다 버는 날이 훨씬 많아서 부담도 거의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현재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 양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얘들의 양매도가 무서운 것은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음봉 상태일 때, 지수가 계속해서 최저지수를 깨버릴 때, 그때 무서운 것이지 얘들이 양매도가 나오는데도 지수는 이렇게 버텨준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떴습니다. 분할 재상장 이후에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홀딩스는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VI가 몇 번 걸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좀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수를 놓쳐버렸습니다. 솔브레인이 점상 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상한가 상태에서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브레인과 홀딩스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야지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응하기 쉬운 이유가 시작하고 나서 언제 이 상승이 멈출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오르거나 수직으로 올라서 또 상한가를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것이고 올라가다가 저항받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받을 때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렸을 때 좀 중요한 자리, 시초가나 오전에 고점을 유지해 주냐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을 유지해 주냐, 그냥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과 시초가 그리고 장초반 고점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적당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다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하락이 나왔다가 그 하락이 끝이 나고서 받쳐줄 때, 황금선 위에서 받쳐줄 때, 받쳐주면서 중요한 자리 뚫어줄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것들로만 매매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제 매매 방법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본전 손절하고 또 가야 될 자리에서 가면은 적당히 수익 먹고 빠지고, 물론 본전 손절이 수수료 세금이 비싸가지고 한 달 내는 세금이 엄청나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지 않으면은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제 예측과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은 특히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 이 종목은 시초가가 높게 뜨는 것보다 적당히 출발해서 이런 눌림목을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1%에 출발해서 눌림목을 마이너스 3%까지 눌림목이 적당히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이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1%에서 한 3%까지 그 수치가 가장 이상적인데 딱 3%, 시초가 대비 4%까지 적당히 흘러내리면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눌림목에 들어갔으며 어제 계획처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그냥 2%만 뛰었는데 그 뒤에는 7.5%까지 2% 뛰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그 전날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눌렸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매수세가 강해서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상한가를 간 종목이나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대웅이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현재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지만 이 종목도 역시 그냥 다음날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눌림목 이후에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오늘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떨어지는 칼날이라면 잡을 필요가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서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준다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힘이 강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제약이란 종목도 어제 시장에서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눌렸습니다. 계속해서 눌렸다가 결국에 이 중요한 자리 뚫어주니까 3분 만에 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강했던 종목 하나제약이 이때 정말 강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이런 종목이 그 다음날에 눌렸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중요한 자리 지켜줄 것 같다면 순간적으로 큰 시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나온 차트라서 제가 대충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저도 꾸준하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젠이란 종목이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지운 지 좀 됐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독한 종목 중에 하나인 셀리버리 이것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정말 애매하게 됐는데 차트 보시면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전 고점이 11만 4,700원, 3,500원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 캔들이 상당히 지독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셀리버리가 약간 첨보랑 비슷한 흐름의 종목인데 이 첨보도 고점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지금 끝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캔들이 살아있어서 그 다음날에도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셀리버리는 오늘 캔들로서 정말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래량 좋고 다 좋은데 오늘 캔들이 과연 그 다음날에 살아날지 이거는 그 다음날 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또 활용할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 안 좋은 캔들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좀 캔들이 좋게 마감을 한다면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여기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 단기간에 급하게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자 단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겁니다. 시노펙스도 오늘까지 급하게 시세가 나왔으며 이렇게 급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며칠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고점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다 오늘 이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 기관 투자자가 제가 4,500만 주까지 쌓이는 것만 보고서 안 봤는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캔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세력도 없고 힘도 없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신규 상장주들 다 똑같습니다. 특히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밥 먹듯이 매일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오늘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마이크론과 한국정보인증, 이게 장중에 기관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보시면 상한가 근처까지, 한국정보인증도 상한가 근처까지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28%까지 올랐습니다. 둘 다 장중 추정치가 좀 강하게 잡혀가지고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관 수급주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들도 단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적당히 시세가 나왔다 싶으면은 절반 수익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재미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개인 E&D라는 종목이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15%까지 올랐는데 종가가 윗골이 좀 길게 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호가창이 굉장히 지독했는데 단추 매매를 계속 넣으면서 고점에 개인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황금선 회복해 주는 척 하다가 그대로 무너지고 또 회복해 주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똑같습니다. 지독한 게 똑같은데 일단 호가창이 지독한 종목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놀루션이라는 종목도 코넥스에서 와서 시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 E&D도 좀 중요한 자리 지켜주면서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놀루션에 비해서는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E&D는 기관의 수급과 함께 23,650원 위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조차도 23,6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오늘 캔들이 황금선 회복하고서 윗골이 좀 길게 달리고 마감했다고 하지만 상장 초기 고점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지금 캔들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과연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캔들 무너지면서 거래량 끊기면서 내려가냐? 기준가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이란 종목이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가격이 1,500원인데 오늘 당연히 1,500원까지 밀리지 않고서 5%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좋은 조정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나중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걸리는 것은 신용 비율이 좀 높다는 것, 호가창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막 다른 종목처럼 20% 이상 이런 게 아니라 뭐 20%가 되려면 나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오늘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정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버텨줄 자리에서만 버텨준다면은 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늘 눌림목에서 활용했으며 이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에서는 카카오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그래봤자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미약품, SK하이닉스, 한미약품 캔들이 오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관의 쌍거리 매도 덕에 무너져 버렸으며 점상 가는 종목은 누구나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아니더라도 시장에 좋은 자리 주면서 매매할 종목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재료로 점상 간 종목은 매매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랑 그리고 SK케미칼은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두 개는 완전히 포기란 상태며 차라리 SK이노베이션이 좀 하루 이틀 정도 마이너스로 쉬어가게 된다면은 먹을 자리를 만들어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 이런 초대형주라 하더라도 몇 개 종목 제외하고는 한번 올랐다 싶으면 끝까지 오르는 시장이라서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11%가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오르고 오늘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밑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무작정 잡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진행할 거면은 눌림목을 통해서 접근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를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눌림목에서 호가창 상태를 보고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싶을 때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현재까지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그리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오르는 종목들이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한국정보인증이랑 하나마이크론 수급인데 수급이 안 들어오던 종목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투신이랑 보험이랑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 4개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다 따라 붙어서 다닙니다. 여태껏 그랬고 한 기관을 다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 세트 묶어가지고 금융투자까지 5개 세트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개 종목이 중요한 것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 주가가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캔들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마감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눌렸을 때 호가창 상태 보고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접근을 했는데 다시 매수가를 쉽게 깨면서 무너지게 된다면 뭐 본전이나 한호가 밑에서 손절 그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잡고 나서 추가적으로 밀렸으면은 당연히 본전이나 한호가, 두호가까지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이나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겠지만 급등이 안 나오고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나 단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서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빠질 때 그냥 지지해주는 것도 없이 좀 심하게 많이 빠진다 싶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평범한 종목들이며 뭐 LB세미콘 이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옵트론텍도 수급과 차트가 좀 괜찮게 마감을 했으며 잘만 생각한다면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그냥 매매를 포기하시고 그 외에는 딱히 볼만한 게 없습니다. 장중에 급등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변동성이 좀 활발하면서 눌림목을 주는 이 수급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못 잡았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호가창만 기본적으로 볼 줄 안다면 어떤 종목이든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가창은 하루 이틀 한다고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눌림목에서 호가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 빠지는지, 안 빠지고서 어떻게 해야지 그 눌린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